이야기. 이젠 새싹에서 벗어날랑 말랑 하는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멜랑멜랑. 레스토리즈 그 13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햇빛을 더 주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네, 이제 다항 방정식 네. 언제 끝날까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정식 그쵸. 사실은 분야가. 모든 대수학의 역사의 끝이 사실 이 방정식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부닥치는 공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들이 이런 방정식을 제일 어떻게 풀 많이 거냐 쓰나요? 네.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방정식 해결을 찾을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항 방정식에 대한 이론 틀거리들은 그러니까 대수학 역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할 이야기도 많고 굉장히 긴 예.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항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여전히 계속합니다. 자, 지칠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중간에 기하학 갔다가 그리고 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또 기하학도 그만큼 할 얘기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수학의 기초를 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 N차의 다항 방정식. 네. 단 A0, A1, AN까지는 모두 복소수라고 할게요. 우리가 현재까지 정의한 수체계의 제일 넓은 범위. 그래서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복소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복소수란 A와 B가 모두 뭐일 때? 실수일 때. A 더하기 BI의 꼴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수들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고, 특히 이때 I는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복소수를 계수로 하는 N차의 다항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은 몇 개의 근을 가질까요? N개요? 그렇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수학의 기본 정리. 라고 합니다. 이걸 증명해 준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예요. 많이 듣던 이름. 예, 세계 3대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 정말로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던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가까워요? 가깝죠. 18세기에서 19세기 진짜 무렵이니까 가깝네요. 예, 그랬던 인물. 세계 3대 수학자가 이제 첫 번째가 아르키메데스, 두 번째가 유클리드. 아니 미쳤나봐. 뉴턴. 두 번째가 뉴턴, 세 번째는 보통 가우스. 이렇게 세 사람을 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업적이 가장 제일 많은. 많고 천재적인 사람들을 3대 수학자로 꼽았을 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고등학생 때는. 근데 왜 알려주세요? 그래서 중등교과에서 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공리입니다. 공리.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니요, 그냥 받아들여라. 이건 옳다. 무조건. 이건 옳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N개라고 하려면 예전에 했던 건데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요 방정식의 근은 뭐밖에 안 되냐 하면 2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2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실제로 인수분해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x는 2가 근이고 또는 x는 2가 근 이렇게 돼서 그렇죠. 두 번 겹쳐 있어서 이제 중근이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인데 만약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라면 이것도 근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삼중근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n개의 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중근은 2개로, 삼중근은 세 3개로 헤아렸을 때에 n개, 꼭 n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정리냐. 우리는 가우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가우스가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거의 증명은 고등미적분학 이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학부에서도 꽤나 고학년 과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증명되는 내용은 아니군요.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요것을 가우스라는 대천재가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혜택을 보게 된 거냐 하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4차 방정식을 던져주고 야 풀어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면 막 열심히 계산해서 하나의 근을 찾았어요. 만족할까요? 만족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달까? 사차인데 네, 네 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모른다면요. 아 그걸 모른다면 그것조차 몇 모른다면 개를 근을 다 가는지도 나올지 모른다면 모르겠다면 하나의 근을 찾든 그쵸. 2개의 근을 찾거나 혹은 4개를 찾아내고 또 여전히 아직 뭐더 있을 수도 오리무중이겠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야, 더 있으면 어쩌지? 과연 내가 찾은 게 모든 근을 다 찾은 걸까? 그렇죠. 아니면 혹은 더 다른 근이 있는 것은 아닐까? 늘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한 의문에 계속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우스가 이걸 해줬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가 4차 방정식 딱 던져주면 아, 근이 당연히 몇 개일 거야? 네 개일 거야. 4개일 거야 라고 네 개를 찾으면 돼. 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개를 찾고 나면 더 이상 뻘짓을 안 해도 돼. 안 하게 되는 거죠. 찾았어. 네.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차의 방정식이 주어지건 아 얘는 이러한 근을 가질 거야라고 예측하고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예측조차 불가능했다 그러면 근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렇죠. 훨씬 더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꼭 n개의 근을 가진다. 이건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꼭을 빼고요. n개 대신 n개 이하의 근을 가진다. 이러면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 가능한 명제가 돼요. 네. 왜요? 왜 해야 돼요? 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면서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묻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 기출 문제예요. 어느 학교일 것 같아요? 서울대요? 네, 맞아요. 서울대학교 심층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사실은 조금 제가 변형한 거예요. 그때는 실수계수 다항방정식이고 그래서 뭐 이중근, 삼중근 같은 거 하나로 해야 됐을 때 n개 이하의 근을 가지면 보여라라고 했지만 사실 복소수로 확장해도 되고 요거랑 비슷한 형태의 질문들이 이제 한양대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울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로 문제를 좀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소수계수 다항방정식에서 모든 복소수계수 다항방정식이 n차의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n개가 아니라 n개 이하의 근을 가진다라는 걸 어떻게 보일 것이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 돼요? 자, 이게 구체적인 식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직접 증명할 수는 없어요. 없을 거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접 증명에서 배웠던 게 귀류법이 있었죠. 네. n개 이하가 아니면 뭔데요? n개보다 더 이상. 많은 근을 가진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n차의 다항 초과에 방정식 차이가 있나요? 3 이상 하면 3도 포함시키는 거죠.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 초과하면 3은 빼는 거예요. 3보다 더 크다. 참 어렵네요, 언어가. 그래서 이상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초과는 크다. 크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부등식이 이렇게 되면 x는 3 이상이다. 이상이다. 이건 x는 3보다 크다. 한자를 쓰는 게 별로 안 좋은데 옛날 습관이 나왔네요. 언어의 차이가 아직도 참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언어를 하려면 수학을 하셔야 합니다. 초과 미만. 미만. 예. 미만도 그러면 예, 포함돼 있는 포함 거죠. 안 되는 거죠. 포함하려면 이하. 이하. 예. 이거는 n개 이하니까 이하니까 n개보다 보다 작거나 같아야 같은. 되는 예. 거죠. 아무리 많아봤자 n개. 그러니까 n개보다 더 많은 근을 가질 수는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증명은 네. 뭐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부터 다 나와요. fx라는 n차의 다항식을 저 다항 방정식의 꼴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거라고 하자. 네. 됐죠? 그렇죠.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방정식 fx equal 0. 그래 보인다. 그렇죠. 이건 이제 다항식을 표현하는 거고 요 fx equal 0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 n개 이하가 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정식 초과를 찾아야 돼요. 이 반대로 근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이 음, n개보다 더 많다. 많다. 그 했을 때 뭐가 발생한다? 모순. 무슨 n개보다 더 많아 그러면 뭔가 이상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더라. 그걸 먼저 찾아내는 그렇죠. 것이 그 중간 과정은 틀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없는데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면 출발이 틀린 거니까. 그게 기류법의 기본 원리였잖아요. 그래서 m개. 근데 이때 m은 n보다 큰 놈의 근을 갖는다면 하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 근들을 m개니까 첫 번째 근을 알파1, 두 번째 근을 알파2 이렇게 해서 그럼 몇 개에서 끝나겠어요? 알파에. 그렇죠. m에서 끝나겠죠. 이라 하자. 자,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잊으면 안 되죠. 네. 알파1을 x 대신 대입했을 때 식이 만족이 해야죠.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의 알파1이 뭐겠어요? 0이겠죠. 네. f의 알파2도요? 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f의 알파 m까지가 전부 다 영이. 0이거죠. 그럼 다항식에 x 대신에 예를 들어 입했더니 0이 됐어. 인수 정리도 생각나죠? 네. 이 fx라는 다항식은 x 빼기 알파1을 뭐로 가져야 돼요? 인수로 가져야 돼요. 얘로 나눠져야 돼요. x 빼기 알파2도 가져야 돼. 인수로 가져야 돼요. 뭐까지? x 빼기 알파 m까지를 모두 뭐로 가져야 돼요? 인수로 가져. 예, 인수로 가져야 돼요. 즉 그 이야기는 fx의 꼴이 x 빼기 알파1도 인수로 가져, x 빼기 알파2도 인수로 가져, x 빼기 알파 m도 인수로 가져 곱하기 몫이야 이런 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까지가 일단 몇 차예요? 알파1부터 알파 m까지니까 1차식이 총 m개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1차 시기. m차 곱하기 또 어떤 식이니까 이건 무조건 m차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 차가 같은. 그거나 같은. 그렇죠. 따라서 이 fx는 m차 이상의 다항식이 돼요. 근데 fx는 몇 차였는데요? 1차. 근데 갑자기 n차 이상이 됐어요? 그러네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는 fx가 아까 처음에 정의했을 때 n차의 다항식이라는 가정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모순이 발생. 그렇죠. 이러한 모순이 왜 발생했나 봤더니 n개보다 더 많은 근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무조건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n차의 다항 방정식은 n개보다 더 많은 근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n개
이하의 근을 가져야 한다까지는 주장할 수가 있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 그렇죠. 그래서 꼭 n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다. 없지만 n개보다 더 많은 근을 가질 수는 거기에 없어. 모순이 생겨. 그렇죠. 그래서 n개보다 더 작거나 최대한 같아야 네, 된다. 같은 개수의 근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그걸 초과하는 근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참, 여기에 또 기류법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한양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표현했었냐면 이것이 모두 복소수일 때 안 좋으시네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다시 써요? 네. 요 복소수 계수 다항방정식은 요 다항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근을 갖는다. 그냥 같죠. 예. 그리고 만약 요걸 fx라고 했을 때 fx는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짐을 보여라. 조금 다르네요. 예. 문제가.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x에 대한 무슨 식이어야 돼요?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식이 해야죠. 성립해야 되는 건데 그럼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 봤을 때도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알파가 되면 얘가 0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f 알파가 뭐라 그랬습니까? fx 꼴 0이 근이 알파라 그랬으니까 f 알파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그렇죠. 그렇죠. 인수정리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수정리만 알고 있으면 이거 증명은 굉장히 쉽네요. 간단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는 복수수 범위에서 근을 가진다는 걸 그냥 인정하라고 준 거예요. 이건 써도 좋아.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아까 그 서울대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복수수 범위에서 근을 가지죠? 네. 그럼 일단 복수수 범위에서 하나의 근을 찾았어요? 네.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0이니까. 그럼 얘는 몇 차겠어요? 얘가 n차 있으니까 얘는 n-1차일 1차. 거고 걔도 역시 복수수 범위에서 근을 가지겠죠? 같죠. 그러면 알파, 뭐 알파 1, 알파 이게 알파 1이라고 그러고 알파 2라 그러면 또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또 한 차수 낮아질 거고 이걸 몇 번까지 1차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의 근을 가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복소수 계수의 다항방정식이 무조건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가진다라는 요 명제. 요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수학의 기본 정리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방정식의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얘기해. 고등학교 때는 못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때 못하는 거니까 그냥 준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다음 질문에 대답해봐.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낼 때도 무도하게 내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전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고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수 정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이 부분은 좀 어렵네요. 잘 안 이해.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단 하나예요. n차의 다항방정식은 n개 이게 이하의 근을 가진다. 혹은 꼭 n개의 근을 가진다. 이중근은 2개로 삼중근은
세 개로 헤아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보일 수는 없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걸 보이려면 뭐 최소한 복수소범에서 얘는 무조건 근을 가져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문제 해가 그러면 답은 어떻게? 아, fx 이퀄 0의 근이 알파이면 fx는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보였던 인수정리 보이라는 그쵸. 이야기랑 똑같은 거고 이건 보였잖아요. 이게 항등식이니까. 알파 대 fx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f 알파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결국 이 r이 0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다.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예, 예. 그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인수정리를 다시 한번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요거. 복수소 범위에서 얘는 무조건 근을 가져라고 하는데 교수들이 왜 알려줬을까 우리한테. 헷갈렸어요. 그렇군.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고. 어쨌든 이러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가우스가 우리한테 선물을 해줬으니 큰 선물을 하신 예, 우리는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가우스님. 자, 그래서 네. 다항 방정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로 네. 접근해 가도록 하죠. 겹겹이 겹쳐지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하나하나 될 때 그렇지 그거구나 이러다가 약간만 변형되거나 약간만 다른 얘기 내용인 것처럼 가면 접근이 아직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안녕. 예, 안녕.